자, 흑체 복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흑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흑체는 뭘까요? 까만 거죠. 까만 거. 까만 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까만 거는 빛을 비추면 빛을 다 흡수합니다.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한다. 그래서 흑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흑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흑체가 복사를 한다고요? 카피 말고요. 이건 레디에이션인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그죠? 고온의 물체들이 여러분들마저도 심지어는 우리도 뭘 합니까? 적외선을 방출하죠. 네, 요거는 흡수한다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적외선을 방출하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방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흑체가 고온의 물체가 되면서 뭔가 해당 온도에 해당하는, 해당 온도에 맞는 파장을 방출하는, 빛을 방출하는, 그걸 흑체 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죠? 높아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다? 파장은 점점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맥스 파장인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기가 가장 센 빛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커지면 빛의 에너지는 뭐예요? 하 F 또는 람다 분의 하 C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분모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그 온도에 해당하는 빛들이 나오는 파장은 짧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짧아집니다. 자, 그 다음 슈테판 볼츠만 법칙. 중요해서가 아니라 칸이 애매해서 칸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흑체가 복사를 할 때, 흑체 복사가 일어날 때 내놓는 에너지, 단위 면적당 내놓는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거예요. 흑체 복사의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시그마 t의 4승입니다 라고요. 그냥 얘기를 하면 되고요. 특별히 뭔가 증명이나 이런 걸 할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t 4제곱에 비례하는군 에너지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이제 양자설의 도입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일리와 진스가 그거에 맞춰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레일리와 진스의 공식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선 잘 맞죠? 파장이 길 땐 잘 맞아요. 그러나 파장이 짧아지다 보면 레일리 진스에선 세기가 쫙 올라가죠. 근데 실제는 모양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에서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외선 파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때 플랑크가 양자설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양자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퀀타이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양을 가진 입자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공 하나, 에너지 공 둘, 에너지 공 셋 이런 얘기죠.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공들이 1개, 2개, 3개일 수는 있으나 연속적이진 않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불연속이다 라는 키워드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걸 적용시켰더니 자외선 파탄이 해결됐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갑니다.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 뭐죠? 빛을 비추면 뭐가 튀어나온다?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죠? 하 F 또는 람다 분의 하 C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W만큼의 에너지를 내어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결합을 끊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 F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을 때 W만큼의 에너지를 잃고 나머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옵니다 라는 게 광전 효과죠. 그래서 나오게 하느냐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는 진동수에 의존을 하고요, 또는 파장에만 의존을 하고요, 세기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게 광전 효과의 기본이죠.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 저 식을 좀 정리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운동 에너지, 우리 운동 에너지 뭐라고 쓰죠? 2분의 1의 mv 제곱은 하 F 또는 람다분의 하 C 빼기 W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입니다. 광전 효과 실험을 했더니 일단 결과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죠. 결과를 아시면 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진동수가 작은 빛과 진동수가 큰 빛은 전압이 마이너스로 걸렸을 때 진동수가 큰 빛이 전압도 커요. 이 마이너스란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면, 네, 보시면 여기서 전자가 빛을 비추었을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극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자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끌려가겠죠, 인력에 의해. 근데 이람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W는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실험 상황에 따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압을 반대로 걸어주는 겁니다. 전압을 반대로 걸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고 빛을 비춰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겠죠. 하지만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거꾸로 건 전압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지전압 또는 역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지전압, 역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뒤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때 전압이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정지전압이란 뜻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지전압.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안 일어난 건 아닙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정지전압의 의미는 뭐냐? 전압,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전위죠. 전위는 1쿨롱당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F-W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다시 전하량 2인 전자가 V의 전이차만큼 운동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전류의 세기가 0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이 V를 정지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전압. 보통은 V 스탑이라고도 많이 써줘요. 스탑. 됐습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 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 그렇죠?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정지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정지전압 또한 뭐하다? 크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실험은 센 빛과 약한 빛이에요. 진동수가 큰 빛, 작은 빛은 에너지로 얘기를 하는데, 센 빛과 약한 빛은 그럼 뭔가요? 에너지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센 빛은 빛공의 빛공 개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빛은 빛공 개수가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크냐 작냐의 의미인 거죠. 이번에는 공을 여러 개 던졌다라는 의미죠. 공을 여러 개 던지니까 전자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류가 크고요. 그 다음 공을 적게 던졌으니까 전자가 조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작습니다. 그럼 정지전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지전압은 어때요? 둘이 같죠? 그렇죠? 정지전압은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왜요? 에너지는 같은 빛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진동수가 동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하겠죠. 반대로 여기는 세기가 일정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광전효과 실험 결과 2입니다. 이번에는 잘 보시면 Y축이 운동에너지예요. X축이 진동수죠. 광전효과식은 항상 하F-W는 2분의 1의 mv 제곱이고요. 다시 2v 스탑이다 라는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몰 v와 라지 v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속력과 전압이죠. 자, 여기서 볼까요? 운동에너지, 이걸 y로 봤구나. y는 진동수 x로 봤죠? hx 빼기 w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럼 x가 0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w죠. 요 값이 마이너스 w가 되는구나. 그 다음 y는 ax 빼기 b라고 얘기했을 때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하가 되죠? 그쵸? h가 기울기가 되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h, 다시 얘기하면 플랑크 상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울기는 다 어떤가요? 같죠? 대신에 금속에 따라 전자를 잘 내주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내주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Y절편은 다르죠. 그리고 비교를 해본다면 마그네슘이 리튬에 비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때의 진동수,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진동수죠. 그래서 이 진동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턱 진동수 또는 광전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한계가 되는 진동수다. 그래서 한계 진동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의 파동 이동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전효과는 빛이 입자다라는 걸 밝히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그럼 왜 파동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파동은 에너지가 A제곱 F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A는 진폭이고요. 앰플리튜드 진폭이고요. F는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파동이라면 F가 작아도 진폭을 크게 하면 에너지는 커지죠. 그래서 파란 빛을 비췄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그러나 빨간 빛을 비췄을 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더라도 파란 빛은 광전 효과 일어나고요. 빨간 빛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빨간 빛의 세기를 늘리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동이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다? 빛이 파동이 아닌가 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의 해석. 광양자설은 뭐냐?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하 F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양자설에 의해 광전 효과를 해석하면 에너지가 하 F이기 때문에 F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F가 작은 상태에서 진폭만 커지게 한다고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광전 효과는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진폭을 크게 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럼 같은 에너지를 가진 빛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자의 개수 또한 광전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광전자의 개수 또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난다? 전류가 늘어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전 효과를 실험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이것들이 잘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빛의 에너지는 얼마다? 하F다. 즉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양자화되어 있냐는 얘기냐고요? 에너지가 하F면 F가 1이면 하죠. F가 2면 2 하죠. F가 3이면 3 하겠죠. 이 사이의 값들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컴프턴 산란입니다. 컴프턴 산란은 뭐냐?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X선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장이 람다인 파동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하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은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X선을 충돌시켜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정지해 있던 전자가 운동량이 생겼죠. 그러면 X선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야만 할까요? X선의 운동량은 더해서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소해야 하죠. 즉, 이 실험의 결과 운동량 보존이 만약 된다면 람다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운동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람다보다 람다 프라임이 뭐 돼야 할까요? 커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실험 결과 이게 성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선도 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고요. X선이 운동량 보존을 할 수 있다? 운동량은 지금 보시듯이 공이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전 효과와 컴프턴 산란을 통해 대표적으로 빛이 뭐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까? 입자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정말 빛은 입자인가요? 아니죠.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간섭이나 편광을 본다면 빛이 파동이라는 결론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견이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